시간에는 초점 스크린입니다. 우리가 오토포커스를 사용할 때는 뭐 초점 스크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뭐 카메라가 알아서 초점을 맞춰주니까 알 필요는 없지만 수동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이 초점 스크린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초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사진을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 수동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오랫동안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 초점 스크린, 그러니까 수동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 요게 파인더인데요. 요게 이제 중형 카메라나 옛날에 필름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고급형 카메라에서는 요 펜타프리즘이라고 해서 왜 펜타프리즘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아이레벨 파인더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허리 높이에서 보는 웨스트 레벨 파인더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물론 좌우가 반대로 보이죠. 그래서 요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요 창을 우리가 초점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초점 스크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초점 스크린에는 종류가 또 몇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자기가 셀프로 이 초점 스크린을 교체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타프리즘이 떨어지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초점 스크린을 쉽게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스크린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도 스크린 교체가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카메라 수리점 같은 데 가면 아마 교체를 해주지 않을까. 근데 디지털 카메라에는 뭐 어떤 스크린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는 진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거라 굳이 또 스크린을 교체할 필요는 없는데, 이 수동 초점에서는 이 스크린에 따라서 이 초점의 정밀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점 스크린을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초점 스크린이 스플리트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을 보면은 요즘 뭐 사각 프레임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운데 동그란 원에 이게 쫙 금이 같지 않습니까? 요게 어긋난 선이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을 때 초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작은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요 어긋난 선이 이렇게 되면 유리병이 어때요? 화병이 이렇게 삐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돌려주면 요게 일자로 되면서 상 전체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동 초점 스크린에서 가장 초점 정밀도가 뛰어난 게 이 스플리트 스크린이었습니다. 초보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스플리트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썹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이렇게 입술이라든가 얼굴 인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선이 있는 부분에다 놓고 스플리트를 어긋난 걸 일치시키는 그런 거라, 그런 연습만 조금 해주다 보면 이 스플리트 스크린의 적응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스플리트 스크린의 가장 큰 단점이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은, 이 요즘은 렌즈들이 상당히 많이 밝아졌지만 물론 지금도 어두운 렌즈들이 많아요. 조리개 최대 개방이 특히 망원 쪽으로 갈수록 뭐 4, 5.6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최대 개방이 어둡게 열리는 렌즈들이 있는데, 어두운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요 스플리트 부가 검해집니다. 요 원 부분이 검해져요. 검해져 가지고 어긋난 선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스플리트 스크린의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 단점을 빼고 이 초점의 정밀도는 굉장히 다른 스크린에 비해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이 스플리트 스크린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애용됐던 그런 스크린 형태가 스플리트 스크린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나가는 말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토포커스가 이 스플리트 스크린을 전자화해서 초점 오토포커스를 실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데 요게 그 스플리트 스크린이 이렇게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용했던 게 여기 마이크로 프리즘 스크린인데요. 요건 지금 우리 저 디지털 카메라 같이 디지털 카메라는 이런 스크린이라기보단 이따가 말씀드린 저 전면 매트 스크린이고, 요건 지금 요 이 동그란 원 부분 요게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뭐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올록볼록 하다가 초점이 맞으면 그 거친 부분이 없어지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이 마이크로 프리즘이라 이 초점을 쉽게 맞출 수는 있어요. 쉽게 맞출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중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 좋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마이크로 프리즘을 쓰더라도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그 앞에서 말씀드린 스플리트 스크린에 비해서 그런 초점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어두운 렌즈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 스크린 자체가 검어지고 이런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스플리트 스크린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없는데 초점 정밀도는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채택했던 그런 스크린 중에 후반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크린 방식이 요 겸용입니다. 가운데는 스플리트고 주변부는 마이크로 프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요 스플리트 스크린 부분이 검해지면은 주변에 마이크로 프리즘으로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플리트 스크린의 단점을 보완한 초점 스크린이 스플리트 마이크로 겸용 스크린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플리트 스크린을 썼는데 렌즈가 어두운 것이다 그러면 렌즈를 최대 개방값으로 열고, 그러니까 조리개 숫자가 작은 쪽으로 열어주면 구멍이 제일 커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대 개방값으로 열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리개를 조여서 노출을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있어도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스플리트부가 어두운 렌즈를 쓸 때 좀 스플리트부가 어두워져서 초점 맞추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조리개를 개방하면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겸용 스크린을 사용해서 초점을 맞춘다든가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전면 매트 스크린인데요. 이 전면 매트 스크린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카메라의 스크린은 스플리트 스크린을 전자화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그냥 보면 전면 매트 스크린 같아요. 화면이 맑아졌다 흐려졌다 맑아졌다 흐려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맑아졌을 때 초점이 맞았다는 얘기고 흐려진 거 초점이 안 맞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면 매트 스크린보다 좀 더 심하게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뷰 카메라, 이게 지금 뷰 카메라 대형 카메라인데요. 4호 사이즈요. 이 4호 사이즈에 사용하는 이런 스크린이 이 전면 매트 스크린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면 매트 스크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나 육안으로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요 루페라고 하거든요. 요 루페를 이용해서 피사체를 직접 크게 확대해 갖고 초점을 맞춰서 초점이 잘못되는 경우를 피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 전면 매트 스크린은 그 기동성이 있는 소형이나 중형 카메라에는 채택되지 않고, 소형이나 중형 카메라에는 스플리트 스크린이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리즘 스크린이 뭐 이런 것들이고, 소형 카메라는 그 겸용이 많고요. 하지만 대형 카메라는 이런 매트 스크린을 많이 쓰는데 이 루페라는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동 카메라에 사용되는 스크린 형태다. 그러니까 오토포커스를 그냥 100%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스크린에 대한 개념을 모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수동 초점을 한 번이라도 아니면 가끔이라도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수동 초점 스크린에 대한 기능과 특징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했던 내용 같은데,
우리가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점이 안 맞는 경우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초점을 못 맞췄을 경우에는 카메라가 흔들렸다든가 렌즈가 무겁다든가 슬로우 샷다를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초점이 의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그 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라는 그 기능 자체를 일단 빼고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카메라에서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카메라의 떨림을 방지할 수 있는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최소 셔터 스피드의 한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60분의 1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분의 1초.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 이하는 떨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삼각대를 사용하든가 해서 찍어야 된다라고 일반적인 말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왜 60분의 1초라는 기준점이 나왔냐면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50mm라는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 렌즈의 초점 거리를 해서 50분의 1초. 근데 지금 뭐 3분의 1단계 노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분의 1초의 근사값이 나오지만 그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기본값은 기본적으로 60분의 1초여서 그냥 50mm 초점 렌즈를 기준으로 60분의 1초 이하는 흔들릴 염려가 있으니까 이 손으로 들고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60분의 1초 이상을 세팅을 해놓고 찍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05mm다 그러면 125분의 1초, 250mm 렌즈를 사용한다 그러면 250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300mm다 그러면 3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떨림 방지 기능이라는 뭐 이렇게 니콘의 VR 렌즈라든가 그 다음에 캐논의 IS 렌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요 원칙이 깨질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이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떨림 방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이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초점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뭐 70200이라든가 이런 식의 줌 렌즈를 사용하다라고 그러면 단 렌즈의 300mm나 이거보다도 훨씬 더 무거울 수가 있어요. 렌즈 자체가. 그러면 무거운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이 기준점을 좀 더 초과해서 셔터 스피드를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카메라의 흔들림이나 초점이 나가는 거를 어긋나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각대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좀 무거운 렌즈, 초점 거리가 긴 렌즈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삼각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사진의 그런 선명도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래전에 우리 기억에도 잊혀지지 않는 참혹한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생겼는데 그때 뭐 이 사람이 유병원인가 제 이름도 또 벌써 까먹었는데요. 이 사람이 뭐 또 사진을 한다라고 그래서 한참 그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그래갖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제가 화면을 캡처한 건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SBS 방송에서 이 유병원인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탐사 프로로 만들어낸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지금이 몇 밀인지 제가 감이 안 갑니다. 뭐 800mm 넘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렌즈입니다. 제 화면을 방송을 직접 봤거든요. 뭐 장갑을 끼고 또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카메라, 이런 렌즈를 쓰면서도 자기는 절대 삼각대 놓지 않고 손으로 들고 찍어도 좋은 사진을 만들어낸다라고 헛소리를 찍찍하는 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캡처를 했어요. 이거는 초점 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심도가 더 낮아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리개 8이든 11이든 그게 표준이나 광각 쪽보다 구멍이 더 커진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다가 자꾸 감소가 되니까 같은 조리개 그 구경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미지 센서까지 들어올 때 빛의 양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노출 부족 사진이 만들어지니까 이 감소된 양만큼의 빛을 보충하기 위해서 같은 조리개라도 다른 렌즈에 비해서 구멍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구멍이 훨씬 크다라는 건 심도가 그만큼 낮다. 심도가 낮다라는 건 피사체가 움직이든가 사람이 찍을 때 호흡을 한다든가 숨을 쉬더라도 카메라의 떨림이 미세하지만 생길 수가 있다. 미세한 떨림이 대상의 포커스를 나가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유병원 사진을 봤습니다. 물론 뭐 모니터를 통해서 봤지만 초점이 맞은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찍었더라. 하여튼 실내에서 창 밖을 보면서 이 자연의 그런 풍경을 찍은 것 같은데 지금 기억으로는 선명도가 뛰어난 사진이 없어요. 당연히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숨쉼의 그런 미세한 흔적까지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 그 입대하자마자 이제 사격 훈련 하는데 그 바두가를 가늠쇠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이게 떨어지면 조교나 교관한테 엄청나게 요즘에 안 그러겠지만 터지고 혼납니다. 그러니까 숨을 멈추고 떨림을 최소화해서 방아쇠를 당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카메라 셔터도 마찬가지예요. 사격하고 이게 특히 슬로우 셔터나 무거운 렌즈를 사용할 때는 호흡을 멈추고 카메라를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가지고 카메라의 떨림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셔터를 눌러줘야 되는 거고 트라이포드에 세웠다고 해도 트라이포드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슬로우 셔터 같은 경우는 미세한 떨림이 화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조 셔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뭐 전자 릴리즈나 리모트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렌즈를 손으로 들고 찍었다라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한 건 내가 카메라에 렌즈에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다라고 해도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 한계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해서 셔터 스피드가 그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삼각대를 사용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자동화될 수 있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